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사 변호사, 애국 변호사,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강신업 변호사. 네, 행동하는 변호사. 자, 그 김봉현 있잖아요. 네. 아니 이거 지난번에 뭐 도망갈 우려가 있던 놈인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영장을 받아주질 않아가지고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11월 11일이요. 네. 전자발찌를 끊고 팔당댐 인근에 사라졌습니다. 네. 사라지고 나서 지금까지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 전에 전력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019년이죠. 그때도 사실은 밀항을 하려다가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 5개월 만에 도망가고 나서 간신히 잡았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구속을 시켰는데 그걸 또 이제 한 1년 있다가 보석을 해준 거거든요. 하하. 보석을 해준 것까지야 또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사실은 밀항을 하려다가 도망을 가려다가 잡혔고 5개월이나 사실 도망을 다녔는데 그게 도망을 다닌 게 어떻게 도망을 다닌 거냐면 원래 이제 이 자를 잡았지 않습니까? 네. 잡고 나서 구속 영장 실질 심사 네. 이거를 하려고 나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영장 실질 심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그날 안 나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자가 예. 그 도망을 갔는데 또 재밌는 것이 이 자가 돈이 많아서 심지어 60억 원을 갖고 다녔습니다. 돈을 지니고 다녔어요. 예, 현찰로. 이야, 어마어마. 이자가 먹은 돈이 그 라인펀드 사태에서 피해액이 약 1조 6천억이거든요. 1조 6천억. 예, 근데 이자가 먹은 돈만 1천억 원. 오 마이 갓. 예. 그래서 60억 원을 갖고 다니는데 어떻게 갖고 다니느냐? 그 여행 가방 3개에다가 이걸 넣어 갖고 다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60억 원이 120kg랍니다. 120kg. 예, 그러니까 120kg를 끙끙거리고 갖고 다니는 거야. 아, 이거 밀대로 가지고 다니지. 예, 가방 3개를. 그렇죠. 이거 가방 미는 3개를. 미는 거는 끙거리고. 예, 그러면서 바퀴 달린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포폰을 씁니다. 대포폰을 쓰고 그다음에 택시를 계속 갈아탑니다. 그러면서 바퀴 달린 거 갖고 다니면서 60억 원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밀항을 딱 시도하다가 잡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구속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망갔던 놈, 그리고 밀항하려고 했던 그런 자를 보석을 해줬다는 것도 정말 웃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보석한 것도 말이 안 되고.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번에 또. 이번에 여러분도 아마 조금 들으셨을 텐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서울 남부지방법원인데요. 네. 이제 검사들이 눈치를 챘어요. 네. 이게 제보가 들어왔답니다. 이 자가 이제 이 김봉현이라는 자가 같이 교도소에 있던 자들도 있고 그들이 나와가지고 원래 걔가 밀항을 꿈꾸고 있습니다. 걔가 원래 밀항하려고 합니다. 이런 제보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런 제보가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검찰에서 주시했는가 봅니다. 주시하죠. 그러면서 이 통신 기록 같은 것도 이제 또 영장을 보려고 이제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자를 다시 가두려고 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전부 다 기각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이번에 11월 11일 팔당댐 근처에서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사실 밀항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어이고. 예,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책임은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책임져야죠. 이거는 이 정도 되면 아니, 책임져야 될 것 판사 같은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법원이 물론 양심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번은 양심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판단한다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될 겁니다. 일단은 아까 같이 제보가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네. 밀항하려고 한다, 도망가려고 한다. 이런 제보가 들어오니까 검찰에서 또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아 진짜다. 이거 제보가 맞다. 이런 걸 이제 깨닫고 나서 말이죠. 인식을 하고 나서 뭘 했냐면은 먼저 통신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통신영장을 청구해가지고서 휴대폰 좀 들여다보고 얘가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구와 전화를 하는지 밀항하려면 중국 전화하고 전화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뭐. 예. 그런데 그걸 기각시켜버린 거야. 통신영장을. 아하, 이건 의도가 있다. 예, 통신영장을 웬만하면 내주거든요. 아, 이건 의도가 있다. 예, 그래가지고 통신영장을 기각시키니까 이 이제 검찰에서 하는 수 없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자가 또 이 건 말고 사기꾼은 또 다른 데서 사기 치니까 라인 이거 말고 라인 말고 350명한테 또 90억 사기친 게 있어요. 이거 별건. 완전- 그래서 그걸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거를 또 구속영장을 갖다 기각시킨 거야. 네. 뭐 증거가 어쩌고 하면서 뭐 피고인의 방어권 어쩌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35억 원을 추가로 해가지고 다시 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했어요. 어떻게든지 가두려고 말이죠. 그랬더니 또 이것을 구속영장을 갖다 기각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기각 2번, 통신영장 기각 1번 이렇게 해가지고 총 3번을 기각시켰고요. 3번 기각. 예,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 검찰에서 뭘 해보려고 했냐면은 지금 보석으로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보석으로 나가 있다는 거는 원래 구속 상태인데 일단 풀어주고 나서 재판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 보석을 취소시키려고. 보석을 취소하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시 보석 취소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또 안 들어줬어요. 야, 정말 대단합니다. 보석 취소가 지난달 26일 날, 네. 이제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했는데 그것도 또 안 들어주고서 계속해서 보류 상태로, 보류 상태. 그리고 나서 도망가고 나서야 보석을 취소시켰습니다. 아이고. 이게 뭡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에 흑막이 있습니다. 아, 무슨 음악? 흑막. 이 바로 판사가 홍판사라는 자입니다. 자, 제가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지 홍판사? 않은데, 누구야, 예, 서울 이거는? 남부지방법원입니다. 홍판사? 예, 누구야? 홍판사라고만 하죠, 뭐. 예. 여러분들 이제 네티즌 싸다가 이제 뒤지면 다 나올 거고, 다 나올 건데, 이 홍판사라고 하는 자하고, 지금 이 김봉현의 변호사.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사가 우희 변호사입니다. 우희 변호사. 근데 둘이 고등학교 우희 변호사라는 게 뭐? 우희 씨. 우희 씨라고. 아, 우희 씨. 위야, 예, 송이 우희 아래 할 때 씨. 우희 씨. 그래서 우희 변호사하고 홍 판사가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아하. 고등학교 동문에다가 2012년부터 13년까지 서울중앙지법원에서 판사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아하. 전관입니다, 그러니까. 전관이네. 예, 이 우희 변호사가 아래 변호사가 아니라 우희 변호사입니다. 아래 위. 예, 아래 우희 할 때 이 우희 변호사가 전관이에요. 2012년부터 13년까지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아하. 거기다가 고등학교 동문이에요. 동기 동문 그냥 그냥 동문이랍니다. 선후배 사이랍니다. 선후배 사이. 어느 고등학교야? 선후배 사이. 그 고등학교는 제가 뭐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은. 어. 예, 근데 이 우희 변호사가 혹시 고향은? 그것도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예, 그거는 파악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거기까지는 예, 그런데 이 우희 변호사가 또 인권법 연구회 아이고 뭐 이쪽에 그쪽 좌파네. 예, 그리고 홍 변호사도 그쪽이라고 지금 아이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인권법 연구회 하면 또 이게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림이 나오지 좌파죠, 않습니까? 좌파죠. 김명수도 또 뭐 그렇죠, 그쪽이고 그렇죠. 그런데 서울 남부지방법원 여기도 좀 저번에도 왜 그 또 좀 그 이준석 할 때 처음에 말이죠. 좀, 맞아. 예, 거기도 그- 또 뭐 김웅이하고 뭐 이렇게 예, 또 뭐 있었죠. 뭐가 있다. 순천고등학교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이것이 이례적인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의심을 받는 거예요. 물론 고등학교 뭐 동문이라 해서 무조건 그렇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또 근데 훌륭한 판사님 너무 의심스러운 상황이 많은 예, 또 뭐 같이 근무에 따라서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대개의 판사님은 99%는 정말로 훌륭하시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벌어지는데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2019년에도 5개월 도피를 다녔다니까요. 네. 아니 웬만한 사람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는데 구속영장 실질 심사하면 당연히 나가죠. 그때도 사실은 구속시켜가지고서 체포해가지고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영장실질심사를 갈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냥 딸랑딸랑 나오라고 하니까 안 나오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5개월을 도망 다닙니다. 근데 5개월 도망 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무려 60억 원을 갖고 다녀요. 60억 원을. 그리고 미랑을 준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잡혔는데 그걸 또 1년 있다가 보석을 해줘 버려요. 그것까지 좋다. 그것도 이상하긴 합니다. 이상하죠. 도망갔던 사람을 보석을 해주니까. 그런데 보석을 해줬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통신영장, 구속영장, 보석 취소 이거를 전부 다 그냥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전부 다. 그리고 급기야 도망을 갔는데 누가 도와줬느냐? 이 조카가 도와줬습니다. 조카? 조카. 이제 김봉현의. 김봉현. 그래서 김봉현의 이 조카의 지금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알아보니까 이제 유심칩을 바꿨다는 거야 이게. 휴대폰을 유심칩을 바꿔갖고 조카가 이제 또 이 김봉현인 척하고 김봉현이 조카인 척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조카가 실질적으로 도망갈 때까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지금 드러났는데요. 오. 그리고 또 팔당댐이라는 것도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 왜 이게 팔당댐이라는 것이 배로 밀항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사라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라지고서 금방 하는 게 아니냐. 거기서 배 타고 바로 바로 나가버릴 수 있죠. 서해안으로 나가서 예, 나가버릴 수 있죠. 바로 그냥 나가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빠른 보트 타면 뭐 그냥 나가버릴 수 그냥 있는 나가지. 것이고. 예, 어쨌든 팔당에 그 보트들 많아요. 예, 뭐 하여튼 그렇든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예상케 하고 지금 팔당 어디에 숨어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어딘가에. 예, 또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틈을 타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제 이걸 이제 얘기 드리는 이유가 김봉현이라는 자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시대의 사기꾼인데 이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된 말이죠. 그런데 이자가 이렇게 도망을 갔다고 하니 또 잡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건 시대의 사건이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전관 예우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예. 물론 뭐 100%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의심을 사는 만큼 여차하면 어떤 사람 제보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여차하면 또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거 참 아니 근데 이게 이상한 게 네. 자 라임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네. 라임에 엮여져 있는 정치권이 많잖아. 그렇죠. 예? 예. 문재인까지도 엮여 그렇습니다. 라임. 예. 그러면은 옵티머스 라임. 옵티머스 라임에 그걸 갖다가
이해할 수 없는 영장을 한두 번이 아니라 이렇게 기각시키고 도망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영장을 안 받아주는 거는 일부러 안 받아줬다. 홍 판사하고 위 변호사하고 동문도 동문이지만 네. 이 전관 예우를 넘어서 그렇죠. 어떤 그룹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라임 옵티머스가 박살 이거 제대로 재판이 네. 되면은요 네. 문재인서부터 다 작살나거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력을 비호하려는데 홍 판사하고 이 변호사가 나섰냐? 우리 저 박사님 말씀 드리니까 저는 그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하고 여기 나 들어왔었는데 거기 이상한 거지. 예, 그 위까지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연루된 그 예. 정치권이 몇십 명 된다는 얘기가 몇십 명 있었고, 되잖아요. 네, 라임 그리고 사건이. 그 문재인이 여기 또 송영길 뭐 문재인, 이쪽 다 연계돼 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쪽이라고. 인권 변호사 그쪽이라고 그 김명수가 아직 대법원장이고 좌파 쪽이고 그렇다면은 이게 단순한 홍판사 선이 아니고 그 윗선이 네. 여기에 지금 개입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얘기도. 그래서 어쨌든 지금 라임 사태도 그렇고 옵티머 사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본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권이 여기 연루됐다는 거 아닙니까? 사기꾼들하고 같이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건데 아직 확실하게 이게 지금 드러나질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있는 이런 어떤 실무자들 말하자면 그 사기꾼들만 잡히는 거지 뒷배를 봐준 이런 자들이 지금 안 잡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가 안 되고 이해할 있고. 수 없는 그 영장 기각을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는 뒷배가 없이는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도망갔다는 거 이게 하나의 단초가 되는 건데 지금부터 말이죠. 우리 검찰에서도 지금 검찰에 또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파헤쳐가지고 이 김봉현은 물론이고 이 판사하고 뭐 변호사의 위촉 관계라든가 내지는 그 위에 있을 수 있는 이 정치권의 어떤 그 이런 것들을 좀 파헤쳤으면 좋겠어요. 딱 나오는데 자 우리의 이런 의심이 우려가 되지 않게 그러니까 이 홍 판사 왜 기각시켰는지 책임지셔야 되고 왜냐면 범인이 도망갔으니까 영장 기각시키는 바람에 도망갔으니까 이 엄청난 사건 해결 못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홍 판사가 위 변호사하고 요거 1차적 조사고 그 뒤에 누가 있었는지 우리의 합리적 의심이라는 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수사가 김봉현에 대한 수사보다도 그 윗선까지 수사가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제가 그 오늘 선글라스 낀 거는 제가 눈이 왼쪽이 이렇게 좀 터져서 본의 아니게 선글라스 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행동하는 변호사 강 변호사였습니다.